안녕하세요. 예, 3월 1일 내일 좀 산뜻하게 나가려고 겨울 내내 길렀던 좀 지저분한 머리를 다 잘랐습니다. 어제 들어오면서 한 유튜브를 보고 글을 쓸까, 유튜브를 할까 하다가 뭐 머리 손질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미루다 보니까 글도 못 쓰고 유튜브도 못 하게 됐어요. 예, 하여튼 오늘 뭐 머리도 자르고 일도 좀 하고 그러고 있다가 유튜브를 하려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걸 실시간으로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 그냥 녹화로 하기로 했습니다. 뭐 매일 보는 게 유튜브고 글이고 그렇죠. 네, 제가 최근에 또 뭐 어쩔 수 없이 보다가 보게 됐는데 김문수 전 도지사는 뭐 제가 평소에도 별로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뭐 모를 수는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저는 보면서 저런 사람이 그래도 뭐 저 사람이 지도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저런 사람이 말하는 저 내용을 사람들이 믿고 참 갈 길이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 대통령이 기업에다가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박 대통령이 미래재단이나 K스포츠 재단을 만들라게 한 게 아니고 기업들이 이런 문화사업, 스포츠 사업을 할 때 청와대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박 대통령 미래재단 K스포츠 관련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재판에서도 보면 청와대에서라는 말이 나왔지 박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는 없고 이런 얘기는 삼성의 변호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그랬죠. 뭐 그거는 단순히 승마 관련으로 해서 집권자가 대통령이 지원을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하게 된 희생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은 박 대통령이 이거를 콕 집어서 재단을 만들라 이렇게 한다는 말을 제가 재판에서 들어보지도 않았고 또 우종찬 기자의 유튜브를 봐서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판결문에도 청와대라고 돼 있고 또 재판에서도 안정범이 박 대통령하고 이거를 재판 과정에서 이걸 따져서 박 대통령이 시켰다 안 시켰다 이렇게 확인된 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안정범이 재판에 와서 박 대통령이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 대통령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제가 최소원 씨 또 안정범 파기환송심 재판에 들어갔을 때도 안정범이가 2015년 10월 18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재판을 날짜를 잘 적었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적어서 제가 우종찬 기자한테 알려줬어요. 우종찬 기자가 그거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날이 박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순방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아침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그날 그거를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네? 안정범이가 이날 정경련에 전화를 해서 지금 뭐 리커창이 오니까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시킬 날짜가 안 맞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박 대통령 스스로가 리커창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그랬고 실제로 2015년 10월 달에 리커창 오지도 않았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데 뭐 다른 사람도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우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문수 씨는 어떻게 청와대에서 그런 일을 했냐. 기업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기업이 그거를 거절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문수 씨는 굉장히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박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안정범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박 대통령하고 재판에서 따져야 되는데 그런 장면은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소원 씨 재판 파기환송심 아니 항소심에서 김문석이가 물었어요. 검사들한테. 그러면
정경련에서 기업들한테 전화한 사람은 누구냐? 안종범이가 이성철한테 전화를 했고 이성철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기업들한테 전화를 했느냐. 그랬을 때 검찰이 얘기를 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박찬호 전무, 이영우 본부장, 이성훈 팀장. 이 세 사람이 기업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검찰이 이 사람들 이름을 불러줬어요. 항소심 재판에서. 네? 그리고 최수은 씨는 기업에다 전화한 적이 없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안종범하고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재판장에서 만났어요. 김은수 씨는 최수은 씨가 얼마나 해먹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은 틀린 거죠. 제가 또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 자료에서도 최수은 씨가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더 블루K, 차은택이 만든 플레이그라운드 전부 다 최수은 씨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려진 게 2016년도에 알려진 거기에서 김문수 씨는 하나도 벗어나질 않았었어요. 물론 재판장에서 뭐 롯데나 삼성의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저도 보면서 뭐 우리만큼 알 수는 없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참 저런 사람이 저렇게 방송에서 오늘날까지도 저렇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기업에 전화를 하면은 어떻게 기업들이 그걸 거절하겠냐. 기업들 직접 한 게 아니고 정경련에다 물론 전화를 했죠. 정경련에서 배당받아서 했는데 박 대통령은 거기에 개입되지 않았다. 이건데 최수은 씨가 얼마나 해먹었는지 모르겠다. 청와대에서 연락하면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나? 다 틀린 얘기거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이런 신문들을 제가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드러나는 탄핵농단의 배후 이 신문이 2017년 2월 25일 미래한국의 호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물론 이때가 고영태 녹음 파일이 나왔을 무렵이었어요. 방송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드러나는 탄핵농단의 배후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박영선, 손혜원, 이혼이 친문재인 라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각각 어떤 역할들이 주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손혜원 의원은 최순실과 고영태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사실 뭐 그때 2016년도에 전부 다 최수원하고 고영태가 그렇고 그런 관계다. 남창이다. 남창하고 놀아난 여자한테 박 대통령이 조정을 당했다. 이게 박 대통령을 우습게 본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이게 미래한국 편집위원 한정석 씨예요. 뭐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쓴 글에 보면은 도리어 손혜원이가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당시에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2월달이니까 헌재죠. 헌재 재판에 변호인단이 제가 또 이렇게 작은 걸로 해놨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이중환 변호사님, 서승건 변호사님, 우리 공화당하고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님, 그 다음에 최명성 변호사님, 서숙구 변호사님, 그 다음 전병관 변호사님은 뭐 우리가 많이 지금 활동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활동은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이상영 변호사님, 황성호 변호사도 방송에서 많이 활약을 했는데 이분도 사실 잘 몰라서 제가 굉장히 좀 불편했던 분이에요. 2018년도 최수은 씨 1심 끝났을 때 정규재 씨 방송에 나와서 정규재 씨가 최수은 씨의 사기 내지 사기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이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엄청 댓글을 달고 그랬는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정장영 변호사 이분은 아직도 활동을 하시고 배진혁 변호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최건서 변호사님 잘 모르겠고
조원령 변호사님 잘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송지은 변호사님 잘 모르겠고, 위재민 변호사님 잘 모르겠고, 이동욱 변호사님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마지막 헌재 재판 때 굉장히 활동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김평호 변호사님, 그 다음에 정기성 변호사님, 이분도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정창호, 그 다음에 구상진 변호사님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분이 유영아 변호사예요. 유영아 변호사.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얘가 이 기사에 있는 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은 법리재판이라기보다는 정치재판의 성격이 강하다. 정치재판이란 헌법을 위주로 대통령의 헌정 위반 사항을 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 탄핵소추 그 자체가 불순하고 근거 없는 역모성을 가진 기획폭로와 이를 이용한 정파적 당리당략 그리고 언론, 검찰의 커넥션에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는 당위성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예. 우리의 주장은, 우리 공화당의 주장은 여기서 하나도 달라지지를 않았어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최순실과 고영태가 불륜 관계라는, 그때도 좌파들이 고영태하고 최순실 관계를 이런 관계로 보고 많이 비웃었고 지금도 비웃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대통령 변호인단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가세연을 보면 최근에 강용석은 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특히 김세희 대표가 최순과 고영태 얘기를 하면서 낄낄깔깔 대면서 어떤 사이인 줄 아냐고 소리 지르고 있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좀 댓글도 달았어요. 최순 씨하고 고영태 씨하고 김세희 씨는 그렇고 그런 사이를 알고 있나요?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유영한테 들었나요? 솔직히 이용아 변호사, 제가 작년 박 대통령 편지 가지고 유영아가 장난치기 전까지는 유영아 변호사가 얘기 나올 때마다 저도 굉장히 방어를 하려고 보호를 하려고 했었어요. 유영아 변호사가 2017년도 재판을 할 때 박 대통령 재판이 일주일에 4번 있었어요. 그리고 6시, 7시, 8시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재판에서 보고 느낀 거는 왜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신문을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유영아만 신문하냐, 이 점이 저는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날 재판이 끝나면 각자 가서 하는지 모여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날 재판 내용 또는 그 다음날 나와서 신문할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검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 신문할 거, 그 다음날 신문할 거를 자료를 보고 와야 될 텐데, 자료를 봤으면 변호사들이 그거를 가지고 각자 자기가 본 내용을 가지고 신문해야 될 텐데 왜 유영아만 신문을 했냐 이거예요. 내가 자료를 볼 때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밑줄 긋는 거를 내가 직접 물어보는 거하고 한 다리 건너서 물어보는 거하고 같지는 않잖아요. 나중에 들은 말에 의하면 유영아가 혼자만 튀고 싶어서 너무나 정치적이었다는 거. 그런 태도가 나중에도 제가 또 들었어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그런 게 불만이었었고, 결국은 박 대통령 재판에서 제대로 되지도 않았잖아요. 끝까지. 네. 물론 박 대통령께서 2017년 10월 16일 날 재판 거부할 때 제가 그 재판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당첨이 안 됐으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유영아가 그날도 엄청 튀려고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유영아가 대통령 편지 들고 나와서 한 행동을 우파들 누구한테 그거를 인정받고 있나요? 어느 누구가 유영아가 한 행동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부 다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영아는 강용석이 만나서 고영태하고 최순실과 그렇고 그런 사이다 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나요? 그래서 김세희가 낄낄깔끌대고 있어요? 김세희가 재판에 한번 와봤어요? 김세희는 박 대통령 재판에 나온 포렌식 자료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가 USB를 뭐 고영태한테서 받은 USB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블릿 PC 하나 어디서 받고 그 다음에 USB 고영태가 가진 USB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말이 안 맞아요. 이용하 변호사는 2017년 10월 16일 박 대통령이 재판 거부할 때까지만 나오고 그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았었고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 재판 계속 진행했었어요. 저는 거기 재판에 계속 갔었고 2017년 11월 9일 날 처음으로 타블릿 PC가 세상에 나왔어요. 검사들이 보여줬어요. 황하일에 이런 황하일에 큰 봉투에 넣어갖고 있는 거 꺼내서 보여줬고 피곤석에 있던 변호사 최승훈 씨 나와서 가운데로 왔고 그거 꺼내서 다 봤어요. 앞뒤로 다 보여주고 우리한테 피 뚫려갖고 영상으로 다 보여줬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이미징 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국가수에서. 그날 이미징 하러 왔을 때 재판 우리가 법원에서 하는 줄 알고 법정을 찾느라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지하에 있는 지하 1층에 가서 뭐 중앙법정이니까 동문에서 들어오면 1층이고 또 뒤쪽에서 오면은 2층인데 밑에가 되니까 지하 1층이고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뭐 1층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층 그쪽에 다른 방으로 가갖고 이미징 뜬다고 해서 우리는 들어가 보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11월 말에 포렌식 자료가 나왔지만 거기서 확인한 거는 독일 영사 콜하고 제주 동선 이거 2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다른 자료도 포렌식 검사를 했으니까 일부가 알려진 것도 있지만 그때 제가 오종찬 기자 방송한다고 나갔을 때 그때 오종찬 기자가 뭐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포렌식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국에서 차마 공개하지 못하고 외국으로 띄워서 공개를 한다고 그래갖고 외국에서 띄워서 다시 역으로 한국에 들어가고 전문가들이 보고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보고 분석해갖고 막 올린다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물론 미디어워치 자료를 가고 거기서 엄청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자료 분석해갖고 올린 게 있는데 그때 오종찬 기자가 그거 다 분석하려면 1억을 달란다고 그랬어요. 기술자가. 그런데 그건 누가 해요? 1억 누가 돈을 내요? 최순실 재판이 11월 말이고 12월 달에 다 거의 끝났기 때문에 포렌식 그 검사를 할 어떤 동기부여가 없었어요. 그 많은 자료를 최순실가 해야 될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를 파헤쳐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포렌식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거를 오종찬 기자가 궁금해서 방송하면서 박 대통령 재판 관심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포렌식 자료를 검토를 해야 되겠다.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 그때 1억이 든다고 했는데 누가 그 돈을 내겠어요. 그래서 오정찬 기자가 그거를 해외 사이트를 올리고 그게 다시 역으로 들어오고 해갖고 좀 관심 있는 기술자들이 분석하고 막 올린 그 자료가 지금 떠돌아다니는데 이용하 변호사 그거 몰라요. 문갑식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몰라요. 강용석 변호사 알아요? 그거? 모르잖아요. USB로 고영태가 USB로 준 자료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디어워치 재판에서 밝혀진 그런 내용들이 이용하 변호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USB, 고영태가 준 USB다? 전혀 맞질 않아요. 그러면서 강용석, 김세희는 고영태, 최소원 씨 얘기를 하면서 낄낄깔깔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 최소원 씨가 김세희 씨 고속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이 그 김한수 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사진. 그리고 김한수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 여자 직원 그 사람 사진도 있었잖아요. 그게 고영태가 심어줄 수 있는 자료인가요? 제가 어제 사실 제가 유튜브를 켜려고 했던 이유가 어제 이거였어요. 어제 오면서 제가 그저께 그 정당 후원금에 대해서 나온 게 있었어요. 예, 우리 공화당이 저는 제목을 뭐 정당 후원금에서는 5위지만은 우파 정당에서는 우리가 2위라고 제가 제목을 올렸는데 어쩌면 우리 공화당이 1위라고도 할 수 있죠. 정의당이나 진보당은 뭐 노조에서 따박따박 주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공화당이 최고예요. 그런데
기사들을 제가 뭐 2개만 검색을 했었습니다. 언론도 2개만 검색했는데 우리 공화당을 특별히 띄워주는 언론이 없었는데 어제 제가 가시연을 밖에 나갔다가 어제 나라봉 서명대 갔다가 들어오면서 그거를 봤는데 가세연이 뭐 방송이 아마 그저께 한 거를 제가 어제 봤었을 거예요. 그런데 후원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공화당을 쏙 빼는 거예요. 중앙당 모금액이 재밌는 게 정의당이 18억, 진보당이 10억, 뭐 열린민주당 뭐 이렇게 있는데 국민의힘이 4억 9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자유의 새벽당이 3억 5,900만 원. 강영수 변호사, 김세희 대표, 우리 공화당이 좌파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1월 13일 날 가세연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1월 14일 날 박 대통령 파기환송심 제3고 법원 선고가 나는 날이라 가세연이 그날 그 법원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혹시라도 또 우리 공화당 당원들하고 또 부딪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더 일찍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일찍 보내지를 못하고 13일 날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거기에서 2020년 작년에 1월 20일 대구에서 조 대표가 방송에 나갔고 그 다음 날 홍문종이 방송에 나가서 가세연이 우리 공화당에 한 짓이 있었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홍문종이 어떤 인간이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 최소한 제가 가세연 보고 우리 공화당에서 이런 몹쓸 짓을 한 것이 있으니까 이 관계 정리를 하라. 제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제가 2월 1일 날 홍문종 재판을 보고 그날 가세연이 강영석이가 김미리 판사한테 자파한테 걸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문종 재판 내용 아무 것이 아닌 게 아니고 엄청난 거죠. 홍문종인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날 법정 구속되는 걸 김미리 자파 판사였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안 된 거였어요. 김미리 자파 판사가 조국이 동생 정경심 관련 이런 재판 하면서 다 빼줬기 때문에 차마 홍문정을 법정 구속을 못 시킨 거예요. 너무나 차별나게 하면 다 들통나니까 홍문정은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강용석이는 홍문정이가 재판받은 내용이 별거 아닌데 김미리한테 걸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직도 홍문종을 그렇게 못 리자하고 있나요?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자유의 새벽당을 얘기하면서 우리 공화당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 그래요? 강용석 변호사하고 김세희는 우리 공화당한테 빌어야 돼요. 무릎 꿇고. 작년에 그랬을 때 우리 공화당원들이 공격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원인 제공 누가 했어요? 에? 끝까지 홍문종을 지지하겠다고 그래서 선거 전날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바보 덩신들에서 그런 거를 보고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제가 그 정당 후원금 그거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정말 이것들이 한국을 망치는 인간들이구나. 이것들이야말로 악마들구나. 제가 편지를 보내서 답장이 없는 거는 제가 각오를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편지를 보냈으면 최소한 생각은 좀 하리라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박 대통령을 엄청 팔아쳐먹는 주제에 솔직히 강영석 변호사, 김세희 대표 얘기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극하고 있는데 그거 박정희 대통령한테 도움이 돼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움이 돼요? 자기네들 장사한 거잖아. 순수하게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됐어요? 당신들이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해서 6년째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지난번에 나경원 출연시켰을 때도 진짜 기분 나빴어요. 나경원이가 어떤 여자예요? 질문을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하면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2016년 11월 14일 트럼프 당선자한테 박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내쫓아야 된다고 고사주러 간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출연시켜서 그런 얘기는 쏙 빼고 그 여자의 가식적인 그 얼굴 표정에 그 대답에 정말 구역질 나는 거 내가 참고 봤는데, 그 다음에 뭐 이혜훈을 또 출연시켰다고? 그리고 최근에 뭐 이현주, 박형준을 출연시켰어요? 이게 진짜 한국의 보수 우파를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강영석이, 김세희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2017년도부터 우리 당을 배신자니 역적이니 손가락질 받아온 세월이 6년째예요. 겨우 이제 정규재 씨가 그걸 깨닫고 나가서 국민의 짐당을 깨부셔야 된다. 국민의 짐당에 국민들이 포로가 되었다. 국민의 짐당을 하루라도 깨부셔야지만 이 나라가 사는 거다.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저러고 있는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하고 김세희가 또 망치고 있어. 이 나라를 또 망쳐. 국민들을 엄청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길바닥에 왜 나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박근혜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나요? 박 대통령 탄핵은 이 나라를 탄핵한 거라고요. 이 나라가 법치가 무너진기 때문에 그 근본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도대체 방송에다가 내가 그거 70만 가까이 되는 구독자 있는 방송에다가 나경원을 출연시키고 이현을 출연시키고 박형준을, 이현주를 출연시켜갖고 다 면죄부를 다 주고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가? 거기다가 길바닥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울면서 싸우고 있는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 짓밟고 오늘날까지 정당 후원금 이렇게 국민 작년에 그렇게 우파들이 밟아 죽이려고 했던 이른 정당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신문에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 한마디 못해주고 넘어가? 더덩거려 가면서? 강영석 변호사, 김세희 변호사, 당신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인간들이야. 박정희 대통령 그걸 할 게 아니고 제대로 해. 우리가 당신들한테 뭐를 달라고 그랬어? 최소한 우리가 박 대통령 탄핵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만 좀 알려달라고 같이 해달라는 거 아니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탄핵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울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 이런 정당을 짓밟아가면서, 세상에 후원금을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물론 뭐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의 짐당 김세희가 그렇게 오매불망하는 그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정당보다 2억 가까이나 더 많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이 짓밟으려고 했던 이 정당이 이렇게 많은 후원금을 얻었는데 그 한마디를 못해줘서 더덩거려 가면서 건너뛰어야 돼 그렇게? 강용석, 김세희는 정말 악마야. 뭐그를 팔고 박정희 대통령 그걸 하고 해서 하는 것도 나는 다 재주라 생각했어. 김세희가 열심히 굿즈를 만들어갖고 파는 것도 재주라고 생각했어.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먹든 어쨌든 다 재주라고 생각했어. 고생은 우리가 직사게 하고 돈 버는 놈은 따로 있다고. 그래도 그게 구독자 많이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재주라고 나는 생각을 했지만은, 정당 후원금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사실 모른 척하고 그거 해주면 안 되나? 우리 공화당을 그때 언급해주면 안 되나? 왜 그러는데? 왜 그렇게 살아요? 강영석 변호사, 김세희 대표 왜 그렇게 살아? 박정희 대통령을 다 팔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팔면서 가장 위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물론 나 지난번에 가세현한테 쓴 편지 내가 쓰면서 보다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박 대통령한테 내가 그 편지 보낸다고 했어요. 나 보냈어요. 내가 가세현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난 정말 치사하게, 난 그런 편지 잘 안 써. 최근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세현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박 대통령께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박 대통령이 나오셔도 갈 곳이 없다는 게 나는 너무 가슴 아파. 박 대통령이 나오셔서
어디를 갈 거냐고. 전부 다 있다고요. 전부 다. 박 대통령이 왜 저러고 있어요? 탄핵이 잘못됐으니까 저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나라 국민들 다 합쳐가고 탄핵 잘못됐다. 법치가 무너졌다. 법이 아니다. 이렇게 갖고 못 뭉치나? 이거 해갖고 우리가 국회 보내달라고 그랬어? 누구든지 정치하겠다는 사람 우리가 밀어주겠다고 한 거 아니야. 우리 공화당이 왜 그렇게 미운데? 왜 그렇게 미워? 우리가 당신들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어. 밥을 달라고 그랬어. 우리는 열심히 정당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정치하고 싶은 사람들 와서 나가라. 이것밖에 우리가 더 얘기한 거 더 있나? 물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것도 많아요. 알아. 그렇지만 그게 한국 사람들이야. 별 볼일 없어. 어디 가나. 구독자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장사만 하지. 도대체가 우파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있냐고. 돈벌이나 하고 있지. 나는 가세인이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가 안정권하고 뭐가 달라? 더 나빠. 솔직히 말하면 더 나빠. 안정권은 솔직히 말했어. 난 돈 때문에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하고 김세희는 뭐냐고. 울면서 위하는 척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편지도 보냈기 때문에 뭔데 편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 공화당 이름이 나왔잖아. 근데 그걸 건너뛰어 버벅대면서 진짜 당신들은 악마야. 나는 이런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쓸 거예요. 알려줄 거예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 나라를 망치는 짓이고 박정희 대통령 팔아서 돈 벌어 처먹는 놈들이라고. 그리고 김세희 조심하세요. 고영태, 최서원. 내가 최서원 씨한테 이거 알릴 거예요. 뭐? 유영아 변호사가 말한 남창 해갖고 어떤 사이냐고? 낄낄깔낄대는 그런 사이라고? 내가 많은 재판에 들어가 봤어요. 한 번도 어떤 검찰도 최선 씨하고 고영태 관계를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왜? 박 대통령 재판에서 바보 취급을 했거든. 헌법을 덜매고 가면서 박 대통령을 우습게 봤거든. 그런데 최선 씨를 놀려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한 번도 검사들이 그런 짓을 안 했거든. 그러니 나는 최선 씨하고 고영태하고 그런 관계가 그렇고 그런 관계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이거죠. 응? 검사들이 박 대통령한테 준 막강한 근한을 사인과 나뉘었다. 헌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박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패대기를 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내가 봤거든. 그렇지만 검사들이 한 번도 고영태와 관계를 최순 씨는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국정원 특활비든 최순 씨 재판이든 고영태 재판이든 장시호든 차은택이든 어느 재판에도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물론 새 비서관들 재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나는 최순 씨하고 고영태가 그렇고 그런 관계라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지. 나는 그리고 유영아를 안 믿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믿어. 유영아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얘기 안 믿는다고. 2017년도에서 나왔구만.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 불륜관계. 헌재 재판에서 남아있는 변호사가 유영아예요. 응?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응? 가장 교양을 떨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우리 공화당을 왜 말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 진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주 받았어요? 유튜브 하고 나서 우리 공화당에 와갖고 절하면서 고맙다고 하고 난 거는 뭐 구독자 얻으려고 그랬었나? 우리 공화당이 박 대통령을 위해서 탄핵 무효 외친다니까 고마워했는 거 뭐였어? 무슨 목적으로 했었어? 그러더니 작년에 우리 가슴 아프게 한 것도 모자라서 지금까지 뭐 하는 짓이야. 탄핵 무효 외치라고. 탄핵한 거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왜 부역자들 방송에 출연시켜서 낄낄깔깔대면서 우리 공화당을 왜 짓밟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나라 바로 서겠어요? 강영석 변호사, 김세희 대표. 그게 이 나라 살리는 길이야? 나 그러고 사실 정규재 씨 우리 공화당의 원수예요. 정규재 씨가 우리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는지는 강영석이나 김세희 못지 않았어요. 아니 더 했지.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정규재 씨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는데 뭐 안전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정규재 씨하고 뭐 가세현하고 사이 안 좋다는 건 내가 알지만은 정규재 씨가 부산 나가고 있는데 정말 가세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들의 정체가 뭐야 도대체. 우리 공화당이 뭐 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정규재 씨를 나서서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규재 씨가 망하는 걸 난 바라지도 않아. 그나마 정신 차린 사람이 나는 정규재라고 봐. 뭐 아직은 정규재 씨는 멀었어요. 우리 수준에 다가오려면 멀었지만은 그래도 가장 국민의 침당을 지지하라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 정규재야.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민의 침당을 무너뜨려야 된다. 지금 깨달았어요. 우리가 2017년도부터 주장해왔던 그 말을 정규재 씨 하고 있는데 정규재 씨가 부산을 나가고 있는데 뭐? 박형준을 불러갖고 난 물론 그 방송 안 봤어요. 안 봐도 뻔하니까 이현주 출연시키고 정규재 씨에 대해서 한마디는 안 하고 있고 가덕도 공항 그거 하고 지금 누굴 살리려고 그러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제목을 잠깐 봤더니 아니 그 언론에서 봤나? 박형준이가 지가 부산시장이 되면은 뭐 기업을 몇 개를 뭐 유치를 하겠다? 기업들이 미쳤나? 박형준이가 뭔데 기업을 옮겨요? 그런 거짓말 뻔뻔스럽게 해대고 최소한 강용석이나 김세희는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놈이라면은 정책을 보란 말이야. 국민 덩쳐먹고 국민 속이는 박형준 같은 놈 자빠들 지지하지 말고 다 포기하고 정신 차려. 돈 벌어 처먹는 데만 정신 팔리지 말고.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파는 거 그만두던가. 정말 가격 얼마 되진다는 거를 하나에 5만 원씩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도 나는 그걸 제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는 짓이 뭐냐고. 세상에. 정규재 씨 혼자 나와서 그러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됐으면 띄워주려면 똑같이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유튜브가 뭐야. 메이저 언론들을 욕해서 메이저 언론들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유튜브 했는데 가세현 다른 사람 욕할 자격이 있어요? 정말 나는 김세희가 방송에서 강영사랑 끼기 될 때마다 난 막 소름이 끼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나라를 위한다면 정규재 씨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왜 나라 나라를 망치겠다는 박형준을 띄워주냐고. 그놈이 어떤 놈인데. 가덕도 신공항이 말이나 돼요? 진짜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권력만 잡겠다고? 1년짜리 해갖고 뭐 공항을 유치해? 만일에 그 공항 해갖고 몇 년에 사고 나면 그 누가 책임질 건데? 국민들은 뭘로 알아. 정말 제가 정말 가세현의 그 방송을 보면서 진짜 이 나라가 망할 수가 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가 뭐가 되지가 않아. 한 놈이 좀 깨달으면 이놈이 나서서 또 망쳐. 또 이놈이랑 치면 또 짓밟아. 국민들을 개돼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문재인만 그런 게 아니고 가세현도 똑같아. 국민들을 개돼지로 몰고 가고 있어요. 아주 다행스럽게 실시간 댓글은 안 봤어요. 거기에 댓글 쓴 사람들 중에 몇몇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저는 뭐 가세현이 나서는 그 부정선거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할 자격은 없다는 건 알지만은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재검표 일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세현은 단순 재검표를 주장하고 또 다른 변호사들은 철저한 재검표를 주장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뭐 4월 7일 선거가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자 이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4월 7일 보선이 그렇게 중요해요? 에?
더 큰 거를 바라야지. 그러면은 부정선거 제대로 파헤쳐야지. 어? 빨리빨리 해서 4월 7일 선거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4월 7일 보궐선거를 포기하더라도 부정선거를 제대로 잡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재판을 들어가 봤는데 빨리빨리 하자고 할 경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 어? 빨리빨리 해서 엉터리를 끝내자는 얘기야.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선거 그 증거라고 하고 다 봤던 거 판사들한테 다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줘? 그 판사들이 그런 내용 아나요? 난 안다고 생각질 않아. 어? 알고 있다고 해도 그런 내용 보여주고 그럼 국민들이 이런 한심한 거에 속았다. 판사들 판단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거 PTR 시간을 왜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난 또 그거 보면서 야 변호사들이 저렇게 의견 일치도 보질 않고 재판에 들어갔으니 판사들이 어떻게 보겠냐 걱정이더라고요. 저는 별로 기대를 하질 않아요. 에? 그런데 가세요. 뭐 부정선거 파신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거뒀다며요. 근데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뭐 알아서 하시던가. 하여튼 그런데 나중에 또 보니까 빨리 했던 이유가 혹시 부산에 내려가는 일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기차 시간 때문에 김세희가 그러더구만 부산에 가려고 했었다고. 부산에 가려는 일정 때문에 재판 빨리빨리 끝나야 되는데 PT를 하는 다른 변호사들이 불만스러워서 그 얘기를 했었나요? 세상에 자기네 부산 가서 돈 벌 일만 생각하고 이런 중요한 부정선거 그거 지금 몇 달 동안 기다렸다 처음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빨리빨리 끝내자고 했다는 게 난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대부분 판사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정말 걱정스러웠어요. 결론은 강영수 변호사 김세희가 하는 짓은 돈 벌어 먹겠다는 안정권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뭐 그동안 많이 겪었지만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017년부터도 그랬어요. 누가 가거나 오거나 말거나 그거 신경 쓰지 말자. 연연하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 공화당 3년 있다가 나간 사람도 나는 신경 안 써요. 왜 나갔냐? 난 궁금하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해서 나가는 거고 자기가 결정해서 오면 와서 견디면 견디는 거지. 뭐 우리 공화당이 뭐 미래에 뭘 해주겠다고 뭐 보장을 하나요? 보장해 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정말 이거 잘못됐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면은 견디는 거고 그거 모르고 흔들리면 가는 거고 그런 거죠. 난 하나도 가거나 말거나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우리 공화당 사람들 누가 오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누구랑 합치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우리 갈 거지만은 최소한 강용석 김세희 똑바로 행동하세요. 그런 식으로 진짜 뭐 김세희가 하는 말 있대. 우파코인. 나도 말씀할게. 우파코인. 정말 우파코인 장사만 하지 말고 우파들한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제가 시간만 되면 내가 최수연 씨한테도 김세희가 한지 내가 고사질 할 거예요. 난 정말 이런 거 싫어하지만은 최근에 보면 정말 김세희 강용석 못돼 처먹었어요. 조은진 대표가 우리 공화당이 물론 우리 공화당원들이 작년에 공격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조 대표가 가세현한테 그렇게 못한 짓을 했나? 박 대통령 비대위원장 안 믿어요. 박 대통령이 그거를 했다고 하는 거 안 믿는다고. 그리고 가세현 밝혀야지. 비대위원장 왜 안 밝혀요? 밝혀야지. 그렇게 중요한 거. 그래야지 조은진을 팍팍 더 짓밟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비대위원장 누군지 밝혀봐봐요. 내가 확인해볼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조윤선 장관한테 내가 무릎 불참이야. 정말 70만 가까이 되는 구독자 갖고 있으면서 강영숙 변호사 김세희 대표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우파들 헷갈리게 하고 이 나라 망치는 짓 하지 말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똑바로 하라고. 물론 연예인들 좌파 연예인들 까는 거 나 좋아요. 나 그거 잘한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을 짓밟는 짓은 이런 거는 용서를 못하지. 나는
당연히 박 대통령한테 이 사실 써서 보낼 거예요. 정말 내가 가슴 아픈 거는 박 대통령 설 자리가 없다는 게 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 공화당이 단일 모의를 외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짓밟으면서 우리 공화당을 박 대통령이 지지를 한다면은 세상에 또 뭐라고 그랬냐고. 난 그게 가슴 아프다고. 가세연이 강용석이나 김세희가 그렇게 대통령을 위한다고 그러면 박 대통령 설 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아 참 그러고 박 대통령 벌금 180억 추징금 35억. 내가 지난번에 최소은 씨 그 건물 미성빌딩 팔렸다는 얘기 듣고 사실 그게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우리가 그걸 진작에 좀 정신 차려서 어떻게 그 십시일반 해갖고 그 건물을 잡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박 대통령 집에 만일 이런 또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돈 내갖고 이거 잡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윤석열 마음대로 하긴 놔두자는 생각이에요. 마음대로 해봐. 왜? 우리는 이 재판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뭐 추징금은 조금만 내면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안 냈다고 언론에서 봤어요. 뭐 이명박 대통령 거기서 뭐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박 대통령 안 냈어요. 박 대통령 낼 필요가 없다고 나는 진작부터 생각했어요. 니들 맘대로 해봐. 윤석열 맘대로 해봐. 응? 벌금 180억 3년 노역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박 대통령 난 못 나가. 버티면 돼요. 3년 나 살면 돼. 뭐 3년 또 살았죠? 벌금 180억은 3년으로 까고 추징금 30억 맘대로 해봐. 그거 옛날에 삼성동이 집 팔고 유영아 변호사가 30억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박 대통령 변호사 비용도 제대로 못 줬다고 얘기 들었어요. 변호사들한테 500만인가 줬다고 그랬어요. 에? 정말 변호사들 불쌍하고 미안하고 제가 다 미안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돈 유영아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가 2017년도인가 8년도인가 검사들이 들이닥치고 난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집으로 들이닥치고. 제가 그때도 아마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유영아 변호사도 와이프가 있겠죠. 와이프가 그거 계속 끝까지 뭐 박 대통령 충성하라고 그랬겠어요? 주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때 검찰들이 들이닥치고 해갖고 뭐 제가 본 거는 확실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유영아 변호사가 그거 다시 뭐 박 대통령 통장에 넣나 어쩌나 했다고 했어요. 유영아 변호사가 안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뺏어 가든가 말든가 윤석열이 한번 마음대로 해보셔요. 이 재판 박 대통령 재판 우리는 안 믿어요. 개엉터리.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봐. 박 대통령 석방을 시키든 사면을 시키든 내보내면 박 대통령 갈 데도 없어. 그거 윤석열이나 문재인이가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이거 가세연이 책임지겠지. 우리 공화당은 힘없어요. 우리 공화당은 돈 없어. 가세연이 책임져. 열심히 돈 모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집도 사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공화당은 돈 없어. 하여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정기재 씨는 김문수는 가세연한테 짓밟아도 우리는 안 흔들려. 왜? 나 같은 사람이 많거든. 우리 공화당에는. 우리 공화당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 뭐가 잘못된지를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 나는 박 대통령한테 이런 소식 가끔 보내요. 우리 공화당원들이 얼마나 투철하게 싸우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고 싸우고 있는지를 나는 써보내거든. 박 대통령한테. 나는 박 대통령이 유영아보다는 정말 박 대통령 저렇게 된 게 가슴 아파서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박 대통령이 훨씬 더 높이 평가할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하거든요. 앞으로 뭐 가끔 뭐 보게 될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정말 가세연, 강영숙 변호사, 김세희 대표 똑바로 해요. 당신들 맨날 돈벌이가 좋으니까 낄낄 깔깔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따위로 해서는 이 나라 못 살려. 당신들은 악마야. 나는 이 내용을 대통령께 써 보낼 거예요.